오늘 아침부터, 너무 감사해요. 오늘 아침부터 너무 멀리서 이제 다들 와주셔가지고, 제가 이 머신을 만든 이유는 이 시술자들의 표준화된 기술력,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머신을, 만들었고요. 이 만들게 된 진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SMP 시술을 하면서 머무르기가 사람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머무르기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우리 실장들이랑 제가 시술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실장님들이랑 같이 시술을 하다 보니까 두피에 따라서 두피가 표피가 얇은 분도 있고 두꺼운 분도 있고, 사람마다 머무르기를 굉장히 짧게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오래 머물러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전문가들이 세팅을 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머신을 만들었고요. 이거를 만들게 된 계기가, 우리 실장들이랑 찍는데 이제 이쪽 머리, 이쪽은 제가 찍고 이쪽은 실장들이 찍었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배울 때는 바로 빼는 걸 배우잖아요. 그죠? 바로 빼는 걸 배우는데 조금만 더 머물러 해가지고 머물렀더니 어떤 사람은 퍼지잖아요. 그죠? 근데 안 퍼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머물러야만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10명 중에 한 3명, 4명은 안 들어가는 피부입니다. 근데 안 들어가서 우리 원장님들이 안 들어가요.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와요. 5번을 했는데도 하나도 없이 싹 빠졌다는 거야. 싹 빠지면 멘붕 오잖아요. 그럼 손님도 굉장히 지치거든요. 손님이 2시간, 3시간에 걸쳐서 SMP를 찍었는데 너무 아프잖아요. 아프면서 이제 고통을 참으면서 찍었는데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런 피부들이 있다고요. 그 모든 사람들을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기계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전문가들, 감각 있는 사람들은 이 정도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분한테는 이 정도의 머물기야 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두 번은 따라해. 한두 번은 따라하는데 저는 그 속도로 계속 찍고 있죠. 얘네들은 그 속도로 안 찍고 자기 습관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3번을 시술을 했는데 이쪽은 다 남고 이쪽은 다 빠진 거예요. 야, 이거를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해야 되지? 이 감각적인 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이 정도의 세팅 값이야 해가지고, 자, 봐봐. 고무판 대고 내가 1대1로 계속 얘기를 해줘도 얘는 그 페이스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다 기술력이 있으면 잘 하시겠지만, 누구나 쉽게 기계를 사용을 해서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제가 사실은 이 기술을 이걸 깨우치고 나서 머무르기를 달리 해야 된다라는 걸 깨우치고 나서 실용시안을 내려고 했어요. 실용시안을 내려고 했고, 실용시안을 먼저 내고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제 공장이랑 얘기를 해서 이거는 어디에도 주지 않고 우리만의 기술력으로 A+ 머신에만 하는 걸로 확약서를 썼습니다. 쓰고 어디에도 이 기술력을 주지 않고 저희 기계에 세팅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속도나 이런 것도 제 손에 맞게끔 속도값을 다 정해놨고,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표준화된 매뉴얼을 내가 제시를 해주면 이 원장님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거를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불 좀 꺼줘요. 자, 그래서 사실은 SMP라는 거는 지금 10월 5일 날 제가 SMP 세미나를 할 건데, SMP는 전문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왜냐? 이 기계로 찍을 수도 있어요. 정수리 정도. 그 다음에 헤어라인 하는 전용 니들이 나와요. 근데 뽀샤시가 아니지. 약간 까무스름하게 이렇게 미세한 도트를 타라라락 뿌려놓는 느낌, 안개같이 뿌려놓는 느낌의 기술은 이 기계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재료상도 아니고, 재료상이 물론 있지만은 재료상도 그 재료를 팔기 위한 재료를 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기 위한 재료를 제가 출시를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저는 교육을 하지만 샵의 시술자란 말이죠. 베이스가 그 기술자란 말이죠. 이 기술자가 정말 전문적인 걸 알고 이 기계를 사용을 했을 때 시너지가 굉장히 100%, 200% 낼 수 있는, 우리가 시술을 굉장히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그리고 피부에 데미지 없이 손님들한테 탈각률 없이 끝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원장님들한테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지금 하나도 기술을 모르는데 여기 오신 분은 없죠. 디자인을 알고 있어야 안에 넣죠. 근데 이 머신이 지금 오늘 수지랑 입술 세미나죠. 수지랑 입술을 할 건데, 수지랑 입술 만약에 원장님들 영상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수지를 손으로 찍으면 1시간 반씩 찍어야 됩니다. 최하 1시간 반씩. 굉장히 일률적으로 한다고 해도 사람 손이 기계는 따라가지를 못하거든요. 물론 엠보는 기계화할 수가 없어요. 기계화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들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수지 같은 기법은 기계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찍고 나올 수 있는 그 머신의 사용 구간을 이제 전문가, 원장님들도 전문가죠. 이거를 알기까지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세팅 값을 정해주고, 그거를 핸들링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면 수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수지 눈썹. 그러니까 사람한테 머신 기법이 들어가야 되는 피부가 있고요. 수지가 들어가야 되는 피부가 있어요. 머신이 들어가야 되는 피부는 요철이 많은 피부. 그 다음에 약간 어머님들 같은, 어머님들처럼 피부가 좀 그 표피가 많이 얇아지고 표피가 두꺼워지고 진피층이 얇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수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손수지. 왜? 이 사람들은 손수지가 들어가면 타공이 많이 생겨요. 진해질 수 있다는 거죠. 경험해보신 원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나이 좀 있는 사람들, 진피층에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두께가 많이 얇아져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깊이 조절을 못해도 확 퍼져버립니다. 그게 왜? 표피 바로 아래 혈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 스크래치를 엠보를 딱 내면 퍼진 거를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일반 20대 피부보다는 50대 피부는 굉장히 긁기는 힘든데, 그러니까 이 악어 가죽이라고 해야 되나? 악어 그 비유를 하자면 표피를 뚫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표피 표면에 각질층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져 있습니다. 두꺼워져 있고 이 좀 질기다 해야 되나? 피부가 많이 팽팽하지 않고 느슨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절대 조금만 타공을 심하게 내도 이 사람들이 점이 확 커진다는 거죠. 일반 수지로 했을 때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피부에 따라 압 조절을 해서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50대, 60대가 지나면 머신 그라데이션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머신 그라데이션이 들어가야 되는 피부 중에 하나가 또 약간 지성인 분들이 있어요. 지성인 분들은 색깔이 잘 얼룩이 집니다. 얼룩이 질 수 있는 피부이기 때문에 머신 그라데이션으로 했을 때 은은하게 섀도우 느낌으로 연출이 될 수가 있는데, 얼룩지는 피부에 손수지로 들어가면 어떤 거는 회색으로 퍼지고 어떤 거는 뭐 조금 들어가고 빈자리도 보이고 빠지는 탈각률도 많고 얼룩덜룩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성 피부나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머신으로 그라데이션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이 그라데이션 기법은 서플라이라는 이거 작은 핸드피스 SPMU라는 요 모드에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따가 그거는 다 알려드릴 겁니다. 수지가 들어가야 되는 사람은 굉장히 은은하게 피부가 탄력이 있고, 넣으면 넣는 대로 수지는 착색이 돼요. 넣으면 넣는 대로 거의 80% 이상 착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머신은 탈각률이 많죠. 손수지는 탈각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손수지가 들어가는 거죠. 손수지에 우리가 시간 활용을
이 기계로 인해서 굉장히 짧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따가 고무판에 이제 해볼 건데, 입술도 마찬가지. 입술을 그라데이션으로 했을 때 탈각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탈각률이 많죠. 입술은 탈각률이 많은데 찍어서 들어갔을 때는 탈각률이 거의 없어요. 제가 머신의 이 원리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왜 이렇게 찍는 거랑 긁는 거랑 다른지, 이 모터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니들도 달라요. 사용하는 니들이 만약에 얇은 핸드피스에 우리가 그 그라데이션 하도록 나온 그 그라데이션을 하게 나온 머신은 일반적인 시중에 있는 머신. 시중에 있는 머신은 구동력이 그냥 물레방아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장님들 자료에, 제가 두 번째 자료에 핸드피스에 따른, 여기에 핸드피스에 따른 방식을 적어 놨어요. 그러면 뚱뚱한 핸드피스는 왜 니들이 다른가? 로터리 방식이라서 그래요. 자, 로터리 방식은 뭐냐? 윙 하는 기계는 우리가 시중에 있는 일반 반영구 화장하는 기계입니다. 근데 뚱뚱한 머신 핸드피스는 전력을 넣었다가 끊어줘요. 전력을 넣었다가 끊어주기 때문에 얘네들이 로터리 방식이에요. 반 갔다가 확 끊어줬다가 또 갔다가 끊어줬다가 전류를 넣었다 뺐다 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찍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윙 하는 거는 수직 상하 방식으로 계속 전류가 흐르는 방식이고, 얘는 탁 끊어주는 방식. 그렇기 때문에 일반 윙 하는 기계에 있는 니들은 얘네들 그 뚱뚱한 핸드피스에 들어가는 그 바늘보다 굉장히 장력이 단단하다는 거죠. 단단하고 뚱뚱한 핸드피스에 들어가는 니들은 장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낭창낭창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술을 하실 때 우리가 그 퀵 1P 또는 퀵 3P 또는 지금 미라클 플러스 2P 사용하잖아요. 바늘 길이를 뚱뚱한 핸드피스 사용을 할 때 바늘 길이를 2, 3mm씩 빼도 피부에 데미지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원리부터 원장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 사용법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머신의 8가지 기능과 비전 머신의 8가지 기능과 차별성,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 암만 좋은 기계라도 방법을 모르면 이 기계는 무용지물이에요. 그죠? 암만 비싼 거라도 내가 활용을 못하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수지 그라데이션하고 입술, 요게 오늘의 포인트죠. 여기 오신 분들이 그대로 다 10월 5일 날 오실 거예요. 제가 하루에 안 하는 이유는 니들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SMP 니들이 이번 주 안에 나와요. 이번 주 안에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SMP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 SMP를 배웠다, 정상적으로 안 배우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이 안 배우신 분들은 SMP를 하실 수는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실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피부의 깊이나 원리나 이걸 알고 하시는 게 좋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어떤 사용 방법을 그날 알려드릴 거지만 굉장히 많은 본인들이 임상을 봐서 데미지를 보고 다시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시작을 하면 이 기계로 할 수는 있어요. 알고 하면 100%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막 마스터 교육을 안 받고 두피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는 상태에 그냥 막 찍으면 되겠지, 막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SMP는 두피의 두께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수압이 병행이 돼야 되고, 수압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이 기계를 활용을 했을 때 윗머리 전체 25분 만에 찍을 수가 있어요. 25분 만에 내가 베이스를 깔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3시간씩, 2시간씩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을 하는 거지. 100% 이걸로 완전 나 SMP 모든 사람 할 수 있어, 이건 아니라는 거지. 할 수는 있어요. 열에 5명은 만족합니다.
열에 5명은 불만족하면 그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건 수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고무판 영상 시청하고 모델 시연한 거를 제가 진짜 손님한테 적용을 하는 거를 영상을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보여주면 원장님들 못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다 준비를 했어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A 플러스 머신은 제가 갖고 있는 이 기능적인 부분이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기계가 있을 수는 있는데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서플라이라는 기능이 일반적으로 다른 데는 이건 있어요. 우리 도트 머신도 따지고 보면 뚝뚝뚝뚝 하는 오토는 있어요. 뚝뚝뚝뚝. 기본적인 설정값이 0.3초, 0.2초 정도 될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8단계까지, 7단계까지 나눴습니다. 여기에서 1단계에서 7단계까지 이 서플라이 기능을 나눴어요. 그렇게 나눈 기술은 어느 기계도 없다는 거. 그래서 원장님들이 만약에 수압 SMP를 할 경우에 수압 SMP를 만약에 설정값을 딱 정해줘요. 이 손님한테는 나도 사람이니까 10개 중에 1개는 오류가 날 수 있잖아요. 그냥 수압으로 찍었을 때. 앞만 머무르기를 이 정도. 1.1초. 이 사람은 1.1초야. 머무르기가. 이 사람은 0.7초야. 이거를 감으로 아는 거지. 정말 명확하게. 제일 긴 게 1.2초입니다. 이걸 7단계로 나눠놨기 때문에 이 피부마다 그게 거의 이제 최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이상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제일 긴 서플라이 이게 1.2초입니다. 1.2초 값 이상은 거의 못 봤어요. 이 정도만 했을 때 100%를 만족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 SMP 고객들은. 일반적으로는 뼈피가 굉장히 얇은 분들 두드려 보면 이제 수박처럼 예를 들면 두피를 상태를 두드려 보면 푹신푹신한 사람이 있고 딱딱한 사람이 있어요. 딱딱한 사람들은 잘 들어갑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기술로 바로 뺐을 때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 오토의 기능을 사용을 했을 때 만족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랑한 사람들 그리고 여자분들 정수리 부분이라든지 두피가 굉장히 그 유분기도 많고 유분기가 이 앞부분이랑 뒷부분이랑 다릅니다. 이 유분기도 많고 이런 분들한테는 머무르기를 다르게 들어가야 돼요. 물론 깊이도 다르게 들어가야 돼요. 그 설정값을 마스터 교육을 받은 원장님이 세팅을 할 줄 압니다. 그 원장님들은 마스터 교육을 만약에 저한테 받았더라면 어느 정도 했을 때 들어간다. 오케이?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정도야 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분들은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세팅을 딱 해가지고 만약에 직원들한테 줬어. 얘가 알아서 들어가서 웅 하고 지가 나와요. 그러면 핸드피스만 이동해주면 얘가 그대로 적용해서 찍고 나와요. 옮겨주면 돼. 옮기는 거를 손의 속도도 맞출 수 있습니다. 속도를 요렇게 옮기다가 손이 좀 빨라. 이렇게도 옮길 수 있어요. 그 빠르기 설정을 다 이 사람 손에 맞춰서 세팅 딱 해서 핸드피스 딱 넘겨주면 직원도 찍을 수 있고 내 신랑도 찍을 수 있고 누구나 찍었을 때 일률적인 도트가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시술 압이나 속도나 머무르기, 파워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뚱뚱한 핸드피스를 사용을 할 때 큰 테크닉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머신 그라데이션 수업을 저도 머신 그라데이션 소프트 머신 세미나를 합니다. 중화 세미나를 할 때 사용해야 되는 그 핸들링의 테크닉이 있어요. 이렇게 사용해라 라는 테크닉이 있는데 그 테크닉을 사용을 안 합니다. 이 머신으로 하면.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초등학생도 해요. 우리 딸이 초등학생인데 걔도 해요. 눈썹을 디자인만 해주면 그 안에 채울 수 있다는 거지. 색칠 공부만 할 줄 알면 채울 수 있다는 거지. 테크닉을 주면 안 됩니다. 이 머신에 일반적인 핸드피스 있죠. 가는 핸드피스는 시중에 반영구 핸드피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장님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뚱뚱한 핸드피스의 기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편리하게 시술하고자 하면 뚱뚱한 핸드피스로 하면 되는데, 이 머신은 테크닉을 빼야 됩니다. 테크닉을 막 스윙을 한다든지 막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색칠 공부하듯이 살살살살 문질러 주기만 하면, 바늘을 들지 않습니다. 바늘을 들지 않고 살살살살 문질러 주기만 하면 그대로 도트를 찍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눈썹이나 입술, 이 수지 눈썹이나 입술, 이게 굉장히 쉽고 입술이 탈각이 없어요. 입술 시술을 하면 탈각률이 많기 때문에 착색률이 떨어집니다. 근데 찍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수지는 거의 80, 90% 남는다 그랬죠. 찍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탈각률이 거의 없고요. 얘네들이 만약에 찍었을 때 일시적으로 약간 멍이 든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멍이 드는 거는 파워를 조절을 조금 이 사람한테 세게 한 거예요. 살짝 멍이 든 것 같아 해도 이 멍은 1시간, 2시간 이내에 사라지는 멍이에요. 그러니까 훅 퍼지는, 우리가 머신 윙 하는 머신으로 막 그라데이션으로 넣었을 때 멍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데미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긁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각질이 많이 안 생겨요. 그래서 착색률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스킨케어가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이 반영구인들도 화장품 쪽을 손을 대기 시작을 해요. 그만큼 이제 뷰티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생장술 하는 그 속눈썹 영양제가 샵에 있다면 속눈썹 생장술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기계로. 그때 사용하는 니들은 구매그넘이에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생장술 기능을 넣어놨어요. 여기에는 세팅값이 달라요. 그러니까 생장술 넣어놓은 기계도 거의 없을걸요. 그러니까 두피 SMP랑, 두피 MTS. 두피 MTS는 뭐냐? 두피에 모발 생장을 하는 기능입니다. 모발 생장. 그래서 서브로 원장님들이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이 기능들을 세팅을 해놨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머신으로 사실 우리도 그렇게 했었는데 데미지가 있어요. 데미지가 있어서 우리도 피부관리실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머신으로 MTS 전용 니들을 꽂아서 얼굴에 롤링을 했을 때는 조금 아픔을 느끼면서 좀 데미지가 있어요. 피부는 열어주기만 하면 되지 데미지를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그 데미지를 약하게 만들어서 기본 세팅 값을 반영구랑은 좀 달리 해놨어요. 그럼 두피 SMP를 할 때 원장님들이 앰플만 구매를 하시면 두피 생장까지 샵 프로그램 안에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케어 프로그램. 어차피 SMP를 하면 두피를 열어요. 바늘로. 열고 앰플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시술이 끝난 다음에 또는 시술 전에 앰플을 먼저 도포를 하고 시술을 하고 앰플을 한 번 더 도포해주고 여기 그 SMP 금액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게 해서 케어 프로그램을 얼마를 더 받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서 10월 5일 날 같이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바늘이 나오면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줄기세포 앰플을 지금 임상을 보고 있는데 그 앰플을 할지 안 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신경을 쓰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거를 제가 한 3일 전에 제가 MTS를 했습니다. 줄기세포 앰플을 넣어서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줄기세포 앰플을 넣어서 그 줄기세포가 모모세포 그 모근 안에 있는 모모세포에 자극을 줘서 얘네들의 생장을 돕는 거예요. 피부에는 어떤 자극을 주냐? 혈액 안에 들어가서 얘네들이 세포 생장을 돕는 겁니다. 그 혈액 안에 들어간다기보다 표피층의 기저층
세포를 건드려서 그 안쪽까지 투여를 해서 얘네들이 빨리 재생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도와주는 그런 앰플인데 그게 국내에는 없습니다. 국내에는 줄기세포가 들어간 그 배양액이 들어간 앰플이 없어요. 근데 그게 효능 효과가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수출하는 앰플인데 지금 제가 줄기세포를 뭐 10%를 적용을 할지 20%를 적용을 할지 그거를 임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20% 넣었습니다. 일단 지금 빠르게 각질이 벗겨지고 있어요. 원래 MTS를 하면 크게 각질이 안 벗겨지는데 제가 조금 심하게 한 것도 있는데 이게 원래는 한 4, 5일 정도 됐을 때 각질이 싹 벗겨지거든요. 각질이 약하게 미세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애기 피부가 싹 올라옵니다. 모공이 굉장히 줄어들고 그래서 모공에는 어떤 피부과의 어떤 시술이나 이런 것보다는 MTS가 짱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해봤을 때 모공 주름에 큰 주름도 없어져요. 원장님들 테스트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원장님들 그냥 일반 니들 있죠? 일반 니들을 3P 니들을 꽂아서 엄마들 완전 센 주름 있죠? 저는 10년 전에 우리 엄마 주름 다 펴줬잖아요. 2주는 고생하셔야 돼요. 큰 주름을 좋은 앰플을 넣어가지고 쫙 긁어요. 1.2mm 정도 들어갔어. 1.2mm 정도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2주 동안은 그 자리가 빨개요. 2주 동안은 밖에 못 돌아다녀. 왜? 주름을 다 긁어놨기 때문에 얼마나 흉하겠어요. 이 주름자리가 빨가니까. 근데 싹 다 펴져요. 진짜로. 그러면서 전체적인 MTS를 했는데 저희 모친이 원래는 노안이었습니다. 노안이었는데 이걸 옛날에 우리 피부 관리실에 적용하는 그거를 했는데 내가 머신을 하니까 머신이 바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큰 주름을 한번 펴보자 해서 임상을 냈더니 완전 싹 펴졌어요. 어떠한 시술을 받은 것도 아닌데 71세인데 굉장히 젊어 보입니다. 뭐 어떤 땡기는 거 이런 거 안 했어요. 저희 엄마는. 그래서 저는 MTS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원장님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을 때 샵에 무조건 접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관리실에서 어떤 효능 효과를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0.25mm의 MTS 정도는 가정용으로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합법적으로 바늘을 이용해서 MTS를 할 수 있어요. 이 헤어 하는 그 니들하고 MTS 니들하고 케이스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MTS를 만약에 적용을 했을 때 피부관리실에 어떤 내가 마사지를 못해도 원장님들이 이 기계 하나로 앰플만 하나 딱 갖고 있으면 앰플을 딱 갖고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피부관리 프로그램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한 최하 6만 원에서 한 12만 원 정도 회당 어떻게 부여 서비스를 해주냐에 따라서 그 정도의 매뉴얼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적용을 하면 되고 두피 모발 생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손님들한테는 어떻게 할 수 있냐? 홈케어용 제품을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MTS.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접목을 잘 시키시라고 우리가 사용할 때 반영구인이지만 반영구만 딱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거를 여기 안에 딱 넣어놨어요. 넣어놨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아마 여기서 이제 기계가 바뀔 일은 크게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르죠. 물론 이제 세팅 값이 좀 달라져서 프로그램은 변경이 될 수 있는데 여기 이 기계 이상의 기계를 크게 이제는 적용을 안 할 것 같고요. 오후에 오시는 원장님들 중에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오토 기능을 가진 핸드피스를 갖고 있다. 근데 너무 불편하다 이거지. 이거를 쓰면서 반영구 기계는 따로 냅두고 본인도 생각했대. 이걸 하나로 좀 어떻게 안 되나? 했는데 제 기기가 딱 나온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기능도 필요해요. 근데 그 기능이 딱 나온 거죠. 원장님들이 얘는 요 푸페달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 이게 세 바퀴가 돌아갑니다.
이 속도가 54단계예요. 죄송해요. 욕 아니에요. 자, 18단계예요. 18단계가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한 바퀴 돌리면 초록색, 2바퀴 돌리면 파란색, 3바퀴 돌리면 빨간색이에요. 가장 센 게 3바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 머신이 저희 거 기계를 예를 들자면 이 앞전의 머신 A 플러스 도트라는 거는 1부터 50까지 있었어요. 50까지의 단계가 있었어요. 얘는 1부터 54단계까지 있습니다. 54단계까지가 있는데 이걸 RPM이라고 해요. 우리 차 RPM 아시죠? 속도. RPM이라는 건데 얘네들을 높이면 굉장히 빠르게 찍고 낮추면 약하게 찍는 거예요. 약하게 찍는데 기본 세팅 값은 16 기본 세팅 값은 그 앞전에 저희가 도트 머신을 25단계로 놓고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제 기계 그러니까 반영구를 할 때 25 또는 소프트 머신을 할 때 15단계로 놓고 썼어요. 이 기능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원장님들이 저희가 12,000rpm을 나눠 놓은 거예요. 12,000rpm을 나눠서 54단계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약하게 들어가야 될 때는 세팅 값을 약하게 하고 세게 들어가야 될 때는 예를 들어 타투 같은 경우는 레드 단계에서 움직이겠죠. 그죠? 세게 들어가야 될 때. 또 속눈썹 생장술은 약간 연두 단계에서 움직여야 되겠죠. 약하게. 그죠? 이제 그리고 파워는 찍는 강도를 얘기를 합니다. 땅. 한 번 찍을 때 따다다다다다다다 하잖아요. 이 뚱뚱한 기계가 땅 찍을 때 파워는 1단계는 땅, 2단계는 땅, 3단계는 땅, 4단계는 빵. 별 차이 없나? 네. 그러니까 약하게 조금 더 강하게 찍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얇은 핸드피스에는 파워가 없겠죠. 얇은 핸드피스는 찍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얇은 핸드피스에는 파워가 없어요. 이거를 원장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뚱뚱이 핸드피스에만 파워의 강도가 있다. 근데 여기 단계를 나눠 놓은 것 중에 기본 세팅 값은 5단계로 맞춰놨어요. 파워를. SMP나 눈썹을 할 때 5단계로 맞춰놨는데 입술을 할 때는 강하게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빵! 찍으면 혈관이 터지겠죠. 그래서 피멍이 들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2단계 정도에서 움직이시면 돼요. 파워는. 찍는 거를, 강도를. 자, 15분 만에 이제 오토닷 기능을 활용을 해서, 눈썹이랑 입술 할 거고요. 오토 SMP 기능 있고요. 그 다음에 수압 전동 기능이 있어요. 수압 전동이라는 거는 기존의 머신처럼 할 수 있는 수압으로 하는 기능입니다. SMP. 그 다음에 오토닷이라고 맨 위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맨 위에 오토닷. 얘는 점을 찍는다라고 원장님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토닷 기능. 그 다음에 그 밑에 SPMU는 뭐냐? 세미 퍼머넌트 메이크업이에요. SMP 아닙니다. 세미 퍼머넌트 메이크업. 그 다음에 타투가 있죠. 이 타투는 SMP 타투예요. 두피 타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 한 단계의 기능이 더 있습니다. 두 번째 게 우리가 핸드피스, 이 본체가 있으면 이 본체의 매뉴얼이 보이는 건 지금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단계죠. 실제로는 여기에 6개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3가지의 매뉴얼이 세팅 값이 다릅니다. 한 번 누르면 반영구하자. 2번 누르면 두피 SMP, 두피 타투. 길게 2초간 누르면 타투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색깔이 달라져요. 색깔이 앞에 그 색깔이 달라지는데 눈에 안 보이는 기능이 타투가 하나 숨겨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건 2초를 꾹 누르셔야 돼요. 앞에 다 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MTS라고 써 있는 거를 누르면 얼굴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로우라고 하는 건 생장술입니다. 속눈썹 생장술, 두피 생장술. 여기에 그로우라는 걸 눌러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고무판에 찍었어요. 18단계. 자꾸 욕하는 것 같아서. 18단계, 16단계, 14, 12, 18, 6, 4, 2. 보통은 뚱뚱이 머신을 사용을 할 때, 눈썹을 할 때도 18단계, 가장 높은 레드 18이 뭐예요? 54단계라는 얘기예요. 54단계에서 움직여요. 얘를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찍어서 우리가 눈썹을 합니다. 이게 18단계의 도트 간격이에요. 그리고 2단계씩 낮췄어요. 간격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넣고자 하는 점의 간격대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눈썹을 하실 때는 보통 레드 18, 54단계 다 적어놨어요. 저희가 그 적을 필요 없는 게 여기 제가 표를 다 만들어 놨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안 받아 적으셔도 돼요. 제가 사진 찍을 때는 사진 찍으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2단계씩 낮춰서 간격, 이만큼의 간격 이렇게 했을 때 요거란 얘기예요. 블루 18까지 찍어 본 거예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이제 컬러를 원장님들이 이제 사용하시기 편하게끔 요게 아웃사이드는 어디까지? 여기 한 5cm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렛나루랑 헤어라인이랑 정수리랑 찍는 강도가 다릅니다.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이 많아서 설명드려도 이제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랑 바늘도 다르게 사용을 해야 되고 깊이도 다르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수리 센터에 사용하는 니들이 있고요. 아웃사이드 니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길이 조절이 다 돼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10명에 5명 정도는, 그러니까 괜찮은 잘 들어가는 두피는 이걸로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로 이제 정수리 정도 또는 여기 헤어라인 정도는 하실 수는 있는데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왜냐? 내 마음대로 막 쫙 문질렀어요. 고속도로처럼 줄이 쫙 생긴다든지 막 문질렀는데 얼룩 뭉친다든지 이게 테크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테크닉은 본인들이 많이 해봐야서 손에 익혀야 된다는 거지. 아니면 교육을 받던지. 아시겠죠? 뿌린 듯한 흩어진 듯한 느낌이 나요. 근데 그 느낌으로 하는 핸들링의 테크닉은 원장님들이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교육이 있는 겁니다. 자, 킥 SMP, 킥 1P랑 킥 SMP 3P랑 미라클 플러스 2P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뚱뚱이 전용 니들에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 둘 하고. 자, 기존의 일반 핸드피스는 기존 머신들을 다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 머신들이 저희 쪽 기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 쪽 머신 니들은 다 호환이 가능합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논문 발표하는 게 이 기기 개발이에요. 수압을 전문가가 세팅을 했을 때 아무나 찍을 수 있게 하는 표준화된 방식이에요. 기계를 활용을 해서 수압 기능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단 전문가가 세팅을 해야 돼요. 이 전문가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로 했을 때 남는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걸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계를 세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세팅을 딱 했을 때 우리 신랑도 찍을 수 있고 애도 찍을 수 있고 그 각도만 알려주면 다 찍을 수 있어요. 직원도 찍을 수 있고. 이거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몸이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원을 맡기고 요렇게 해서 그대로 빼서 이동만 해. 이동만 하는데 속도도 얘 손에 맞춰줄 수 있어.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부터 굉장히 약하게도 되기 때문에 가만히 이동만 이렇게 갖다 대주고 갖다 대주고 갖다 대주고 갖다 대주고 요거를 90도만 지켜주면 다 된다는 거지. 되게 일률적으로. 사람이 손으로 일률적이지 않잖아요. 저도 손으로 일률적이지 않잖아요. 제가 암만 감각이 있다 한들 100개 중에 100개가 다 똑같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다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최장 구간을 7단계 1.2초로 나눴어요. 이 이상 들어가는 사람은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해봤지만 정말 징한 분도 계세요. 정말 너무 안 들어가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도 1.2초면 끝나더라고요. 이거를 수동으로 설정을 했고요. 엔지니어랑 이걸 수동으로 설정을 했고요. 3단계부터 7단계까지는 1.2초를 n값으로 나눴습니다. 공식화해서. 나눈 거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이 구간 안에서는 거의 100%다 만족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도 생각 없이 막 하다가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할 때도 머물러야 되는 사람은 신경 써야 되는데 계속 2시간씩 신경 쓸 수가 없잖아. 세팅 딱 해놓고 내 손에 빠르게 맞춰놓고 그냥 할 수 있는 거지.